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는 책 190쪽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허가 신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다음 사항들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쪽 보시면 191쪽에 6번 토지용에 대한 계획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용 목적 7가지를 써내는 거죠. 참고로 5번 계약 예정 금액은 이건 허가 기준은 아니죠. 어차피 여기가 지금 땅값이 뛰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둘의 문제인 거죠. 그건 대상이 아니고. 동그라미 3번이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서에다는 다 좋은 얘기 써낼 거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 그러니까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허가든 불허가든 선매비 통지든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장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그쪽 법에 가보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도 써져 있고요.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선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의기간 15일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위에서 정한 기간 15일 내에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선매입 사실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동방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선매입 제도. 우선 3-1번 선매입 대상. 시장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A 아줌마가 팔겠다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기억번 공익사업용 토지, 니은번 현 소유자 A 아줌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과로 현 소유자 A가 B에게 팔려고 허가 신청했고 시군구 등 공적 주체가 A에게 B보다 먼저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얘기해보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192쪽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구가 토지 소유자 A에게 얘기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입을 신청할 수는 없고 협의하는 거니까 선매입이니까 강제매입할 수도 없고 행정처분도 아닙니다. 3-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시군구가 사는 건 아니고요. 시군구만 사는 건 아니고 국가, 지방, 공공기관 중에서 선매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선매입 대상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3-3번 선매입 절차요. 그러니까 선매입 절차. 우선 결론요. 192쪽 제일 아랫줄이요. 신청,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여기까지는 시군구였고 이제 선매자로 바뀌는 거죠. 지정, 15일, 한 달 끝내야 하고 인 거죠. 관청 내 문서털이 30일 별도로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쭉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아까 보셨던 거였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선매입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증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입을 시작해야 한다.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매입 조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즉 선매자가 시군구에게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에게 해당 토지를 팔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보고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입을 끝내야 한다. 3-4번 선매협의 여부요. 그러면 애아줌마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선매협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후진국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죠. 2억짜리 땅을 20억 주고 사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행여 신청서에다 장난해 놓으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것 갖고 6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라고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6번이 나온 거죠. 동그라미 2번 선매입이 불성립. 시군구는 선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A, B 계약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시군구가 했고 15일 한 달 사람 바뀌어서 선매자가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은 시군구한테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아까 보셨던 조서입니다. 굵은 4번 허가를 받으면 토지용 의무기간이 따르게 되고 그걸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무허가계약은 무효이고 처벌이었죠. 이행강제금은 언제요? 허가받고 어찌고 저찌고 했을 때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라고 이행강제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이제 쭉 푸시다가 토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X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고 처벌인 거고 허가를 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인 겁니다. 4-1번, 그러니까 411, 그러니까 토지용 의무, 그러니까 토지용 목적 7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허가를 받을 수 있냐? 7가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그러니까 먼저 표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하겠다. 투기꾼 아니죠.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하나 사유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업 등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거주하는 특광시군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다. 특광시군이 생활단위이죠. 그래서 특광시군 빠이빠이 했는데 토지를 허가지 오면서요. 생활단위니까 거기서는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그러면 특광시군 경계를 넘어서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시군 땅 사서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죠. 30km까지는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다. 1-3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1-3번과 동그라미 2의 1번, 2-1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곧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보상금 받고 그 주변 땅을 알아보겠죠. 대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용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게 되면 땅 사러 나오면 주변 땅값이 또 펄쩍펄쩍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년까지는 허가도장 찍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내 허가받을 수 있고 보상금만큼만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가격 이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 밥 먹고 살자는 일이라고요. 2-1번 똑같은 거죠. 여기 차이는 뭐냐면 농지 외의 토지를 수용당한 겁니다. 역시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3년 내 허가받을 수 있고 종전가격 이하로 허가받을 수 있다. 뭐 거주지 80km 여기는 허가고요. 그건 뭐 초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현상 보존용 투기활동 안 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 2-3번 대한민국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대한민국 46%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동그라미 3번 자기 집 짓고 살겠다. 좋은 일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동그라미 4번 그 지역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 편익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고요. 동그라미 5, 6, 7 사업용 3가지. 공익사업 일대 허가받을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때 허가받을 수 있고 지정 당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하고 있던 사람은 허가받을 수 있다. 하나하나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요 요약된 표면 다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대통령으로 자는 자가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때 허가받을 수 있다. 그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1-1번 그러니까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또는 광역시 내의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194쪽 이전 설정하고자 하는 자. 동그라미 1-2번 시군 경계를 넘어서더라도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1-3번 토지소상법 등에 있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 등으로 그러니까 협의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일상 허가구에 속한 특광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그 중에 3가지요. 2-1번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무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2번 관계법령에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금지된 토지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행위, 하고자 하는 경우, 2-2번의 첫째 줄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금지된 토지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땅, 뭐 공장 땅, 뭐 이런 건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시 외곽에 가시다 보면은 꽃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지 지역 그쪽으로 해서 꽃집, 뭐 비닐하우스 있고 앞에 화분 내놓고 팔고 있고 뒤에 나무 키우고 있는 그런 곳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2-3번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때 허가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허가구를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시군구와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할 때 허가받을 수 있다. 5, 6, 7 사업용 세 가지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게 공익사업이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경우. 6번 허가를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7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부지를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투기꾼 아니겠죠.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광시군 또는 인접한 특광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용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2로 도시군계획 환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4.13 면적이 적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4-10번 그러니까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하는 데 필요한 다른 도장 따로 필요 없죠. 허가증이 더 세다고요. 이 도장 받았으면 다른 도장 필요 없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다른 도장 필요 없다. 동그라미 2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기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허가증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등법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4-3번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고요. 2년, 4년, 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역시 표로 보시면 농업, 축산업, 임업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자기집, 복지사업, 편익사업 이때는 2년 동안은 이용해야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있고, 사업용 세 가지는 몇 년요? 4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고, 현상보존용, 임대사업용 5글자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그 문장 읽는 거 생략하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1-1번, 1-2번, 1-3번, 1-4번, 2번, 3-1번, 3-2번 등이 있습니다. 4-4번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죠. 아까 보셨듯이 허가받고 이용 의무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날아가게 됩니다. 4-4-1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3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세요. 다음 날 가서 아직도 농사 안 짓고 있네. 때리기는 좀 뭐하다고요. 3월간 기간을 준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시군구는 위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3월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 범위인데요. 그게 다음 쪽 보시면 197쪽이요. 그러니까 1번 토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땅을 놀리고 있다고요. 가장 죄질이 세죠. 그러니까 땅은 죽어 있습니다. 10%.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7%. B, 지 손발에는 흙도 안 묻히고 뒷짐지고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만 받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땅이 죽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B 손발에 흙 안 묻어 있으니까 7%. 3번
토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군구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그러니까 지가 직접 손발에 흙은 묻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 맘대로 바꿨다고요. 땅 죽어 있지도 않고 B 손발에 흙 묻어 있죠. 그 경우는 5%. 동그라미 4번 시장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이행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시군구는 토지용 의무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용 의무기한이 그러니까 2년, 4년, 5년 있었죠. 이거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그 뒤로는 더 때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아래 표에 이행보증금과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말 비슷한 글자들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거죠. 전세보증금, 월세 혹시 안 낼지 모르니까 묻어두게 하고 안 내면 거기서 까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행보증금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쓸 거예요. 그런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법도 위반,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는 거라고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농지법 농지처분 사유 발생 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3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442 기타 이행장 강제금과 관련된 기타 세부 사항들은 여기서는 시험에 많지 않았을까 생략하도록 하시죠. 다음 쪽에요. 198쪽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3군데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았을 때 여차, 저차 이행강제금이라고요. 굵은 5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대들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5-1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시장구청장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의 신청받은 시군구는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결과를 이의 신청에게 알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표에 이의 신청 사유가 있는데 이의 신청 사유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쥐를 잡는 어떤 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처분이 어딨어. 나도 법 알아. 왜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엉망진창으로 해.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법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관청 쪽에다가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심판은 주로 상급청에 하는 겁니다. 둘 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가 상당히 좀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러니까 요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도 더 빠른 기간 안에 확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정해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각 법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우리 시험법에는 아닌 거고요. 근데 이의신청은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법마다 빨리 끝내자. 며칠 지나면 이제 지났어요. 다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그 기간이 법마다 다 따로 써져 있고 그게 이제 띄엄띄엄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법 전체에 3군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한달이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돈 내라인 거죠. 돈 내라 3글자 며칠 안에요.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농지법,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누가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농사를 짓겠다고요. 근데 첫 방부터 대리경제학자를 지정하면은 그러니까 그 논주인이 무슨 소리요? 나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합니다. 논을 지금 놀리고 있는 거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겁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몇 글자요? 10글자죠.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9글자 됩니까? 안 되죠. 10글자 10일 내 이의신청입니다. 5-2번 불허가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똑같은 기간이죠. 시군구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서류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는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국가, 지방자산체,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10개 공공기관 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매수하게 해야 한다는 거니까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다음 쪽 이어서요. 199쪽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2억짜리 땅을 20억 주고 사는 그러니까 그 후진국스러운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역시 신청세다 장난하면 극약으로 할 수도 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세에 적힌 가격이 공시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세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아래 표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선매협의에서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감. 뭐 이쪽에서는요. 매수 청구 때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매공. 선감, 매공이긴 한데 그 내용이 실제로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 제도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어서 제도가 있는 거고 그 표준지 그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요. 표의 둘째 줄이요. 양쪽 다 표준지 토지보상법에 적힌 가격대로 사는 거 적힌 대로 하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긴 얘기를 다 쓰는 게 불편해서 첫 토마 끊어 썼고 이 토마 끊어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엇갈려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본 시험에서요. 그러니까 선매 때 감정가 기준, 매수 청구 때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 이걸 엇갈려서 OX니 뭐 이런 거 나온 적 자체가 아예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토지보상법을 안 읽어보고 감정평가법 안 읽어보고 그냥 이제 책에 써진 대로만 글자로만 놓고 오는 사람 이제 그런 가끔 문제들 보면 이거 엇갈려 놓고 틀렸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틀린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의고사 그런 문제지를 보시다가 뭐 괜히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외우신다면 성감 매공, 성감이 매롱, 성감이 매롱 이것 갖고 출제하는 사람 매롱입니다. 우리 본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는 사람 신고하는 스파라치, 그러니까 그 뭐요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돈 받은 애는 파파라치,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신고하는 토파라치 등이 있죠. 옛날에는 자파라치도 있었잖아요. 자동차 뭐 불법 운행하고 그러면은 신고하면 그러니까 포상금을 좀 준다고 그랬었는데 워낙 불법 운행이 많고 워낙 신고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포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파라치 제도는 없어졌죠. 지금도 그렇지만 뭐 블랙박스에 찍힌 그러니까 이런 불법 운행하는 것들이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이제 그 관청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과태료 처분은 때리는 벌점, 과태료 처분을 때리는 거고 그거 신고했다고 해서 나한테 돈은 주지는 않죠. 자파라치는 아니지만 돈은 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고들은 권장되는 상황입니다. 포상금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셨죠. 다음 이제 200쪽에 기타 사항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시범도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직접 관계 중앙 행정기관회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기타 분야별로 시범도시, 시범지구,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뭐 이제 법은 여기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운영 지침에 가보면은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오겠죠. 그래서 다들 신청을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충북 청주에 평동 떡마을 단지가 있고요. 또 논산요. 연무대 논산 있죠. 거기 이병 추억거리 만들기 단지. 뭐 상황 그려지잖아요. 뭐 아버지 엄마 같이 와서요. 나도 옛날에 아빠도 옛날에 여기 뭐 이렇게 군대를 갔었고 그때는 참 먹을 것도 없었고 배고팠고 추웠고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 뭐 그런 동네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 제도가 있다. 그걸로만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2번 처분과 청문형,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얘기를 들으라고요. 들을 청, 들을 문. 먼저 동그라미 2번 세부사항 가기 전에 다시 아래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에다가 허가 취소 등 걸 뺏는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이게 청문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요. 셋째 줄 개발행위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중기획사업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4번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4번 토지거래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뭐 우리 시험 국토계획법에서는 다 취소하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201쪽에 벌칙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법이니까 공법은 우주플리스가 아니잖아요. 빨간불 앞에 서서요. 신호등 앞에 서서요. 빨간불 때 건너가는 사람한테 그 경찰이 가서요. 우주플리스 건너지 말아 주실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잡아서 그냥 바로 스티커, 그러니까 차면 스티커 또 아니면은 과태료나 그러니까 범칙금을 때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법 어디에도 다 벌칙 조항은 끝부분에 이만큼씩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투기 관련 조항 빼고는 벌칙 조항 나온 적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 없고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1번은 국토계획법 최고형이어서요. 다음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은 1번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죠. 그 조항을 위반해서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했으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2번 시가와 조정구역 공적 개발도 제한, 사적 개발도 제한되는 거죠. 사적 개발 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그라미 2, 3, 4 생략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 내용을 보셨습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긴 하지만 아무튼 공법 전체의 가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시게 되고 또 다른 법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강의 양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면 국토계획법도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다른 법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탄탄히 다져가실 수 있고 또 국토계획법은 워낙 기본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저 지역적인 문제 갖고 시험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줄기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기출문제 횟수들 다 표시해 놨으니까 그 빈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마치고 잠깐 쉬시고 그다음에 개발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